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박정훈 사회복지학 Q&A.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고요. 제가 답변을 영상으로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소영 선생님께서 주신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선생님,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중에서는 내적 타당도가 더 중요하고 신뢰도와 타당도 중에서는 타당도가 더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지 않고 이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어디에서 이 용어들이 사용되어지는지를 좀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적 연구라는 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연구의 최종적인 그 결과물이, 연구를 해서 얻어진 최종적인 결과물이, 이 양적이라는 용어는 수량, 수치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치로. 그러니까 숫자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요새 그런 거 보시잖아요. 뭐 대통령 지지율이 30%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 30% 숫자로 그 결과물이 나오죠. 자, 그걸 바로 양적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적 연구는요, 다 2가지 목적에 의해서 수행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인과 관계를 검증하려고. 자, 뭐 하려고요? 인과관계. 인과관계라는 거 우리 뭔지 알죠?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제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했더니 할머니 우울증이 80% 좋아졌어. 그 80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이 되어지잖아요. 진짜 치료 레크레이션을 하면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게 바로 양적 연구의 첫 번째 목적, 인과관계 검증이에요. 자, 2번째는 일반화입니다. 일반화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특성을 일반화, 모든 대상한테 적용할 수 있는 정도, 그걸 일반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전체 인구 중에서 일반 얼마를 딱 뽑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중에서 한 1000명 정도를 뽑아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정도를 가지고서 전체 우리 유권자들의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일반화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십시다. 수량, 수치화시키는 것이다, 결과물을. 그런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고, 2번째는 일반화시키는 것이더라. 그때, 자, 이 인과관계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인과관계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요. 모형. 그래서 의도적으로 실험을 실시하는 거예요.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할머니들한테, 우울증을 갖고 있는 할머니들한테 제공해보는 그런 설계를 진행하죠. 그때 이 모형 내에서의 타당이라는 말은 뭐죠? 합당하다, 부합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걸 우리는 내적 타당도. 자, 모형 내에서 타당하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내적 타당도. 즉,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반면에 이 모형으로 입증되어진 것을 밖에 다른 대상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정도, 그걸 우리는 외적 타당도라고 얘기해요. 모형 바깥에다가도 적용이 되어진다. 즉, 머릿속에 일반화 정도는 뭐라고? 외적 타당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 정리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의 개념은 다시 한번 양적 연구에서의 2가지 목적하고 연관되어진 거예요. 양적 연구는 인과관계 검증하려고 하는 거, 그 인과관계 검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 모형 내에서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잘 성립되어지느냐? 그걸 내적 타당도. 그걸 가져다가 다른 외부 대상한테도 적용해도 먹혀 들어가느냐? 그걸 일반화라고 하고, 일반화 정도를 외적 타당도라고 하더라. 반면에 우리 선생님 실로도라고 쓰셨어. 실로도 아니에요. 실외도입니다. 신뢰도와 타당도 중에서는 타당도가 더 중요하다. 이거 아니고요. 신뢰도, 타당도는 측정이나 정확히는 측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척도, 우리가 측정 도구라고 하죠. 여기서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같이 타당도, 그 다음에 타당도라는 용어가 같이 쓰였다고 해서 이것이 서로 어떤 유사한 의미 또는 중복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는 전혀 다른 의미, 그 다음에 신뢰도하고 타당도가 또 전혀 다른 의미.
얘네 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구의 목적, 인과관계 정도, 일반화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고, 신뢰도,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자, 측정 도구인 척도가 가져야 될 성질이에요. 신뢰도는 척도를 가지고 반복해서 측정을 해도 같은 값이 계속 나와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보통 일관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타당도는 그 척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올바른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정도, 그걸 타당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혀 쓰임이 다르다. 자, 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인데, 이 네 개 개념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단어가 똑같아서요. 신뢰도, 타당도. 이제 구분되셨죠? 네 개. 묶어서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아, 이건 양적 연구에서의 목적과 관련되어진 것이다. 신뢰도, 타당도. 이건 뭐하고 연관된 거예요? 여러분? 이소영 선생님? 예, 이건 측정 도구가 가져야 될 성질이다. 척도가 가져야 될 성질이다. 전혀 다르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 맞아요.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공부하셨었을 거야. 우리 이소영 선생님이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잊어버려야지 정상이죠. 그때 이제 잊어버렸던 것을 그때 배웠지만 지금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신뢰도,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가 어디서 공부를 했냐면, 그 척도,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를 논할 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얘기를 공부해 봤고 또 시험에도 출제가 됐죠. 말씀드리지만 타당도는 척도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정도, 그걸 타당도라고 얘기했고, 신뢰도는 그 척도를 가지고 반복해서 측정을 해도 같은 값이 계속 나와주면 그게 신뢰도라 그랬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체중계가 있잖아요. 체중계는 몸무게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 척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체중계, 자, 제 몸무게가 얼마로 보이세요? 예, 제 몸무게 좋게 말하세요. 자, 70kg라고 합시다. 그때 제가 이 체중계에 올라탔어요. 올라탔더니 70kg가 나왔어요. 두 번째 올라탔더니 또 70kg. 세 번째 올라타도 또 70kg가 나와줬어요. 뭐가 있습니까? 타당도 있죠. 왜? 정확한 값을 측정해주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신뢰도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측정을 해도 계속해서 같은 값이 나와주니까. 자, 반면에 이 측정 도구인 체중계가 있는데 제가 여기 올라탔더니 90kg. 두 번째 올라탔더니 또 90kg. 세 번째 올라탔더니 또 90kg예요. 원래 제 몸무게는 70kg인데 그 70kg를 정확하게 측정해주고 있지 못하죠. 즉 뭐가 없어요? 타당도가 없죠. 근데 신뢰도는 있어요? 예, 맞죠. 반복해서 측정해도 일관성, 즉 같은 값을 계속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는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자, 제가 올라탔더니 75kg. 또 반면에 올라탔더니 80kg. 또 한 번 올라탔더니 이번엔 또 100kg. 이렇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측정 못 해주고 있죠. 타당도도 없어요. 또 반복해서 측정해도 같은 값을 못 내주고 있습니다. 신뢰도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냈냐 하면 타당도가 있으면 신뢰도는 저절로 확보가 되어진다. 다시 뭐라고? 타당도가 있으면 신뢰도는 저절로 확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항상 말씀드렸어. 타당하면 신뢰하다. 됐죠? 자, 우리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이렇게 봐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명제라는 데서 공부하는 것인데, 명제는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가정과 결론. 그때 가정은 결론이기 위한 충분 조건, 결론은 가정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가정은 결론이기 위한 충분 조건, 결론은 가정이기 위한 필요 조건. 즉 타당하면 신뢰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즉 타당도가 이게 가정이에요. 뭐뭐 하면 이게 가정이거든요. 즉 타당도가 있으면 신뢰도가 확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신뢰도가 있다고 타당도가 확보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복해서 측정한다고 해 똑같은 값을 내준다고 해도 그게 꼭 정확한 값을 내주진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타당하면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타당도는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고, 신뢰도는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여기서 출발하죠. 출발, 충발.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다. 그래서
충분 조건. 이게 이것의 충분 조건. 얘는 얘의 필요 조건.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더라. 이해가 되셨나요? 예, 다시 한번 타당도는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 조건, 신뢰도는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건. 자,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또 공부해 보시고 정리가 안 되시면 다시 질문 주시고요. 자,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꿈을 향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놓으시는 본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멋진 사회복지사가 되시자고요.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도 행복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